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 청월골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사흘째 그칠 줄 몰랐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떨어야 했습니다. 관아에서는 도망 노비를 잡으라는 포획령이 날마다 내려왔고,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산골 곳곳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움츠러든 채 불을 지피며 속삭였습니다. 눈 내릴수록 노비의 발자국도 감춰진다더니 올해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망칠까. 그 말은 희망인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제가 더욱 엄격해지던 시기였기에 한번 도망친 노비를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온 집안이 화를 입을 수 있었지요. 청월골 사람들은 그저 눈보라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산골에 칠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가난한 상민 신분으로 관아의 땔감을 대고 사는 나무꾼이었지요. 그런데 칠수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나무를 패다 나뭇가지에 찔려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외눈 바보 좀 보게나. 한쪽 눈으로 무슨 제대로 된 일을 하겠나. 손가락질이 이어졌지만 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홀어머니와 어린 누이 솔매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칠수는 날이 밝기 전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패고 해가 지면 관아의 서리꾼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남은 눈 하나마저 침침해졌지만 칠수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칠수의 속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기방에서는 한 여인이 숨죽이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련이었습니다. 가련은 기방에서 태어난 노비 신분이었으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바느질 솜씨만큼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과 수는 양반 부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주인은 가련을 한양의 큰 집으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곳은 권세가의 저택이었으나 가련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지요. 절대 그곳엔 가지 않겠어. 가련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그녀는 기방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는 포졸 권별리가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눈가루가 흩날렸고 칠수의 거친 숨결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수가 자주 다니는 산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멧돼지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 서둘러 찍힌 흔적이었지요. 누군가 급히 도망치고 있구나. 칠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발자국은 산 깊숙이 이어졌다가 갑자기 끊겼고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추격자를 따돌리려는 듯한 흔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도망 노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소? 불안이 청월골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칠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저 추운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그 누군가와 마주하게 될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칠수는 눈보라 속에서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옷은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숨결은 끊어질 듯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칠수가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려는 순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도망 노비가 저기 있다. 포졸 권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수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눈으로 칠수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절박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칠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누이요. 권별리가 말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누이라고? 내가 언제부터 누이가 둘이었느냐? 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먼 친척의 딸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우리 집에 몸을 의탁한 지 얼마 안 되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칠수의 삶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별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적에 올라 있겠구나. 그렇소. 칠수는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습니다. 권별리는 한참을 여인을 살피더니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호적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게. 만약 거짓이라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말발굽 소리가 멀어진 뒤 칠수는 그제야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칠수는 대답 대신 여인을 업고 산중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에서 여인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움막에 도착하자 칠수는 여인을 집더미 위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가련이옵니다. 가련,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이제 내 먼 친척 누이가 되었소. 관아에 거짓 호적을 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하오. 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칠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어쩌시렵니까? 칠수는 남은 한쪽 눈으로 가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함께 도망치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가련의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칠수는 다음 날 새벽 관아에 낼 거짓 호적을 만들기 위해 청월골 무녀 운노를 찾아갔습니다. 운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무녀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문서 작성을 도맡아 하고 있었지요. 운노의 움막에 들어서자 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운노는 그 불빛 너머에서 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외눈 칠수. 운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호적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왔겠지. 도망 노비를 숨겼다는 소문이 벌써 온 마을에 퍼졌느니라. 칠수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운노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내 입을 무겁다. 하나 내게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운노는 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칠수의 잃어버린 눈과 남은 눈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남은 눈 하나가 인연을 꿰뚫을 것이야. 내 눈에 비친 여인은 내 운명이니라. 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하거라.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니 내 남은 눈으로 마음을 보아야 할 것이야. 운노는 그 말을 끝으로 호적 문서를 써내렸습니다. 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가련도 운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칠수의 어머니가 가련에게 운노를 찾아가 인사를 올리라 권했기 때문이었지요. 가련이 움막에 들어서자 운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느질하는 손이로구나. 운노는 가련의 손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늘로 엮은 인연은 칼로도 끊지 못한다. 내가 지어낸 옷이 많은 이의 목숨을 감쌀 것이고 내 손끝에서 맺어진 실이 운명의 매듭이 될 것이니라. 가련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 노비일 뿐인데 무슨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곧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니 외눈 사내를 믿고 따르거라. 그의 한쪽 눈이 내 앞길을 밝혀줄 것이야. 가련은 그날 밤 칠수에게 운노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녀의 예언이 두 사람의 운명을 단단히 엮어놓은 듯 했습니다. 산골 움막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눈보라는 사흘째 멈출 줄 몰랐고 움막 안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칠수가 산에 나무를 하러 나갈 때마다 가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포졸들이 다시 나타나 칠수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칠수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패고 관아일을 하고 밤에는 가련을 지키기 위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은 한쪽 눈마저 피로로 침침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가련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칠수가 황급히 다가가 가련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가련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밤 포졸들에게 잡혀가는 꿈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칠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련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칠수의 남은 눈 하나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폐만 끼치고. 가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라니 무슨 말이요? 칠수는 불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무슨 폐가 되겠소. 그 말에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련은 칠수가 움막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살피게 되었고, 칠수는 가련이 잠들기 전까지 불을 지키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칠수의 외눈에 담긴 슬픔을, 가련의 손끝에 베인 고단함을 말이지요. 작은 신뢰의 씨앗이 얼어붙은 땅 아래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포졸 권별리가 다시 청월골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군관 둘을 대동하고 온 것이었지요. 칠수, 나와라. 권별리의 목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호적을 다시 확인하러 왔다. 내 먼 친척 누이라는 여인
이리 데려오너라. 칠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움막 안에서 가련이 떨고 있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대로 가련을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칠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칠수는 움막으로 돌아가 떨고 있는 가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그리고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운노가 만들어준 혼인서약서였습니다. 칠수는 만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지요. 이것을 들고 나가시오. 그리고 내 말을 따라 하시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권별리가 매서운 눈빛으로 가련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칠수가 혼인서약서를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요.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가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권별리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아내라니? 언제부터? 보름 전 운노 무녀님의 주례 아래 혼인을 올렸소. 여기 서약서가 있소. 칠수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가련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권별리는 혼인서약서를 빼앗아 살폈습니다. 운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너희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말을 타고 떠나는 권별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련은 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칠수의 남은 눈 하나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요. 그 말에 가련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서약서는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부부가 된 칠수와 가련은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칠수는 움막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가련은 반대편 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은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움막의 불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칠수가 일어나 장작을 더하려 하자 가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겠소. 두 사람은 동시에 장작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가련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수는 불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우면 이리 가까이 오시오. 불은 함께 쬐 때 더 따뜻한 법이요. 가련은 머뭇거리다가 조금씩 칠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밥을 함께 짓고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가련이 바느질을 하면 칠수는 나무를 깎았고 칠수가 땔감을 패면 가련은 옷을 꿰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련이 칠수의 해진 옷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그런 가련의 모습을 남은 한쪽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련의 손끝에서 바늘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옆얼굴은 촛불에 비쳐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칠수는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련. 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가련이 바늘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바느질 솜씨는 정말 대단하오. 칠수의 말에 가련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께 배운 것뿐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것이요. 그 말에 가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칠수의 따뜻한 말은 그 아픔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칠수 나리도 가련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한쪽 눈으로도 이토록 많은 일을 해내시다니. 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요. 그저 살기 위해 버티는 것뿐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수는 어린 시절 눈을 잃은 이야기를, 가련은 기방에서의 고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두 사람의 마음은 한 뼘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겨울밤의 냉기는 사라지고 움막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불의 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의 온기였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봄이 오자 눈이 녹기 시작했고 청월골에도 장터가 열렸습니다. 가련은 겨울 내내 틈틈이 만들어둔 옷가지와 수놓은 천을 칠수와 함께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한 양반 부인이 가련의 솜씨를 알아보고 옷을 사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느질 솜씨가 범상치 않구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련의 손에서 탄생한 옷은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며 수놓은 매화와 학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련이 만든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칠수는 가련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당신 덕분이에요. 가련이 칠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솜씨 덕분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천을 파는 상단 주인이 심술궂은 눈으로 가련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련의 물건이 잘 팔리자 자신의 장사가 시들해졌기 때문이지요. 저 여인이 수상하지 않소?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솜씨가 좋다니. 상단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망 노비가 아닐까? 기방에서 배운 솜씨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훌륭할 리 없소. 도끼 서린 소문이 장터를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관아에 밀고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군관 셋이 칼을 차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가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라. 군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가련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수가 번개같이 가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비키지 못할까? 군관이 칠수를 밀쳤습니다. 칠수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군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다른 군관이 칼 손잡이로 칠수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칠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나리. 가련은 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칠수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칠수는 가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도망. 가시오. 칠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은 한쪽 눈마저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가련은 칠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군관들이 다가와 가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끝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포졸 권별리가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놓아주시오. 군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권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별리는 말에서 내려 칠수와 가련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칠수의 정식 아내요. 혼인 서약서도 있고 관아에 신고도 되어 있소. 권별리의 말에 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상단 주인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저 여인은 분명 도망 노비요.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칠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가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련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일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군관들이 다시 가련을 붙잡으려는 순간 청월골 마을 끝에서 누군가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칠수의 누이 솔매였습니다. 솔매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장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솔매가 내민 것은 낡고 부서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칠수는 흐려진 눈으로 간신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권별리가 재빨리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권별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신분 문서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가련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권별리는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련, 당신 어머니의 성함이 무엇이었소? 권별리의 질문에 가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월이라 하였습니다. 권별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역시 그랬던 것이야.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군관이 다그쳤습니다. 권별리는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가련은 노비 신분이 아니요. 순간 장터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별리는 문서를 가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 하월의 양인 증명 문서요. 하월은 원래 양반가의 첩이었으나 정식으로 양인 신분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다면 당신도 당연히 양인이지요. 가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글씨 사이로 어머니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인임을 증명하는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노비가 아니란 말입니까? 가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방 주인이 문서를 숨기고 당신을 노비로 만든 것이요. 당신 어머니가 죽기 전 이 문서를 어딘가에 숨겼던 모양이요. 솔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입고 온 옷을 손질하다가 발견했어요. 안감 속에 꿰매져 있었어요. 언니 어머니께서 몰래 숨겨 넣으신 것 같아요.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지요. 군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상단 주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권별리가 군관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 노비가 아니요. 애초에 노비였던 적도 없소. 오히려 기방 주인을 잡아야 할 것이요. 칠수는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 가련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의 울음이었지요. 가련은 쓰러진 칠수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리, 들으셨어요? 저는 노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떳떳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칠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은 한쪽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소. 그 말을 끝으로 칠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련은 칠수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으로 뒤덮였던 삶이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것이지요. 칠수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련은 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초를 달여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칠수의 부러진 손을 어루만지며 가련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떳떳해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밤이 깊어지면 가련은 칠수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칠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련은 화들짝 놀라 칠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리. 칠수의 남은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가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가련. 칠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가련은 물을 떠와 칠수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나리, 정신이 드세요? 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련의 손을 만졌습니다. 당신은 무사하오. 그 말에 가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맞았는데도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걱정하는 이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나리 덕분에 모든 게 나리 덕분이에요. 가련은 신분 문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노비가 아니었다는 것,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칠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가련은 칠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숨지 않겠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칠수가 놀란 눈으로 가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리를 지킬 거예요. 나리께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가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칠수는 그런 가련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러진 손으로 힘껏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지키겠소. 이 부러진 손으로도 흐려진 눈으로도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가득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인연이 된 것이지요. 칠수는 천천히 회복해 갔고, 가련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봄바람이 청월고를 지나며 매화꽃을 흔들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4장 핵심 반전 포졸의 비밀. 칠수가 회복되어 갈 무렵 권별리가 다시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졸복을 벗고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들어가도 되겠소? 권별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칠수와 가련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별리는 움막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그 한마디에 움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별리는 고개를 들어 가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 하월을 알고 있었소. 가련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칠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권별리를 주시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한양의 말단 관속이었소. 그때 하월을 처음 만났지요. 그녀는 양반가의 첩이었으나 본처의 모함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소. 권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소. 하지만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지요. 그녀가 기방으로 팔려갈 때 나는 양인 증명 문서를 몰래 만들어 주었소. 언젠가 그것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가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방 주인이 문서를 빼앗으려 했고 하월은 그것을 숨긴 채 세상을 떠났소. 나는 그 문서를 찾아 당신을 구하려 했소. 권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졸이었고 당신을 쫓아야 하는 입장이었소. 사건이 커지면서 멈출 수도 없었지요. 나는 당신을 괴롭히면서도 문서를 찾아야 했던 비겁한 놈이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 했던 남자가 바로 포졸 권별리였던 것입니다. 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요. 권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비겁했소.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들을 돕고 싶소. 권별리는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기방 주인의 불법 문서 위조 증거요. 이것으로 그자를 고발할 수 있소. 그리고 권별리는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오. 당신이 없었다면 가련은 구해지지 못했을 것이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이었던 자가 동지가 되고 증오했던 자가 은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이처럼 기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것이지요. 가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권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꼭 지키라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소. 나는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키는 것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원수처럼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운노 무녀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고 마음을 보아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 이제야 뜻을 드러낸 것이지요. 평화는 다시금 깨졌습니다. 권별리가 기방 주인을 고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관아에서 군관 5명이 칼을 차고 청월골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직접 내려온 관군이었지요. 가련이라는 여인을 즉각 압송하라. 군관의 명령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가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방 주인이 한양의 권세가와 결탁하여 더 큰 힘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신분 문서가 위조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저 여인은 도망 노비가 맞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짓밟혔습니다. 칠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가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양인이오. 문서가 있어. 비켜라. 군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칠수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칠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으로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목을 베어도 좋소. 하지만 이 여인은 넘겨줄 수 없소. 군관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칠수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칠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가련을 지키고 섰습니다. 군관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가련이 칠수를 밀쳐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가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마세요. 칠수가 가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가련. 가련은 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칠수의 피 묻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나리를 지킬 차례예요. 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은 한쪽 눈으로 흘리는 눈물은 핏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칠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가련은 그의 손을 떼어내고 군관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겠어요. 저를 데려가세요. 군관들이 가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밧줄이 가련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칠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련. 칠수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련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날이 살아주세요. 제발 살아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말을 탄 군관들이 가련을 끌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권별리도 솔매도 모두가 무기력하게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청월골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칠수의 남은 한쪽 눈에는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소. 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수는 권별리와 함께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는 멈췄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칠수의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남은 한쪽 눈으로 앞길을 응시하며
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련을 반드시 구하겠소. 한양 관아에 도착했을 때 가련은 이미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과 그와 결탁한 권세가가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고 가련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 노비가 분명하오. 당장 처벌하시오. 기방 주인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칠수의 외침이 관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칠수에게 쏠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칠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관리가 호통쳤습니다. 칠수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월골에서 온 칠수라 하옵니다. 저 여인의 남편이옵니다. 가련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칠수는 품에서 낡은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솔매가 발견했던 가련의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양인 증명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이 여인은 노비가 아니옵니다. 기방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이오.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오. 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한쪽 눈으로 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이 하나뿐이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눈으로 저 여인의 참모습을 누구보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결코 노비가 아니옵니다. 칠수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관아 안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도 증언하겠나이다. 권별리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기방 주인이 문서를 위조한 증거이옵니다. 저 여인의 어머니 하월은 정식으로 양인이 되었고 그 딸 역시 양인이옵니다. 기방 주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거짓이요. 모두 거짓말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두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로 보이는구나. 기방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는 중죄이니라. 당장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군관들이 기방 주인을 붙잡았습니다. 기방 주인은 발버둥 치며 끌려갔습니다. 권세가 역시 얼굴이 창백해져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관리가 가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 고개를 들어라. 가련이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는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자유인이니라. 누구도 그대를 노비라 부를 수 없느니라. 순간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목을 묶었던 밧줄이 풀렸습니다. 20여 년을 짓눌렀던 굴레가 마침내 벗겨진 것입니다. 칠수는 가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냈소. 우리가 해냈소. 칠수의 목소리는 벅차올랐습니다. 가련은 칠수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햇살 아래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수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련은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요. 칠수의 말에 가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리. 진짜 부부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힌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 마당에는 청얼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외눈 칠수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도망 노비였던 여인이 사실은 양인이었다는 놀라운 진실이 한양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방 주인과 결탁했던 권세가가 더 큰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상단의 대주인이었고 관아에도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며 상황은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잠깐! 권세가의 목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관리 앞에 섰습니다. 저 문서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오. 내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가 내민 것은 또 다른 문서 뭉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가련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칠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은 거짓이옵니다. 칠수가 외쳤지만 권세가는 비웃었습니다. 내 따위가 감히 나를 거짓말쟁이라 부르느냐? 눈먼 거지 주제에. 그 순간 관아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증인이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얼골 무녀 운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운노 무녀. 관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운노는 청얼골뿐 아니라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무녀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었지요. 운노는 권세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내민 문서는 거짓이오나는 20년 전 하월이 양인이 된 그날 그 자리에 있었소. 권세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월은 정식으로 양반가에서 방출되어 양인이 되었고 나는 그 증인이었소. 그리고 그녀는 딸 가련에게 그 신분을 물려주었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무녀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옵니다. 청얼골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권세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두 문서를 번갈아 살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권별리가 또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겠나이다. 그가 내민 것은 기방 주인이 몰래 보관하던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월의 양인 문서를 훔쳐 숨긴 내역이 적혀 있었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가련을 노비로 만든 계획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방을 수색하며 찾아낸 것이옵니다. 관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악당들 같으니 양인을 노비로 만들고 문서를 위조하고 관을 속이다니. 관리는 군관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당장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공모한 기방 주인도 엄히 벌하라. 군관들이 권세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권세가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세보다 강했습니다. 관아는 고요해졌습니다. 관리는 가련 앞에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세월 억울하게 지냈구려. 이제 그대는 완전히 자유요.
가련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칠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청얼골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운노는 지팡이를 땅에 세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은 눈 하나가 인연을 꿰뚫을 것이라 했지. 그대들이 해낸 게야.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악의 권세는 무너졌고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칠수와 가련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18장. 모든 진실이 드러나다. 한양 관아에서 돌아온 칠수와 가련은 청얼골에서 영웅처럼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양인이었던 어머니가 기방으로 떨어져야 했을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운노 무녀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가련은 칠수와 함께 운노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운노는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느니라. 운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가련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무녀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대체 누구였습니까? 운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 하월은 본래 양반가의 정녀였느니라. 가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수도 놀란 표정으로 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정녀라니. 그럼 어머니는 양반 가문의 정실 부인의 딸이었단 말씀입니까? 운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라. 하지만 집안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내 어머니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느니라. 적자가 아닌 서녀로 신분이 격하되었고 급기야 기방으로 팔려간 것이지. 가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가 짐작한 대로이니라. 너는 본래 양반의 피를 이은 자이니라. 비록 신분이 지워졌으나 내 피 속에는 그 혈통이 흐르고 있느니라. 운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죽기 전 내게 말했느니라. 딸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니라. 가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운노는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했던 예언을 기억하느냐? 한쪽 눈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남은 눈 하나가 인연을 꿰뚫을 것이라 했지. 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뜻이 이제야 분명해졌느니라. 내 한쪽 눈은 어둠 속에 갇혔으나 남은 눈 하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느니라. 가련의 신분도, 그녀의 고통도, 그녀의 참모습도 모두 보았지. 운노는 가련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말했었지. 바늘로 엮은 인연은 칼로도 끊지 못한다고 말이니라. 가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바느질 솜씨가 이 모든 인연을 엮었느니라. 내가 만든 옷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것이 장터로 이어졌고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느니라. 모든 것은 실 한 가닥, 바늘 한 땀에서 시작된 것이지. 운노의 말에 두 사람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졸 권별리. 운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권별리가 말을 타고 청월고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이니라.
비록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으나 그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켰느니라. 그 또한 이 인연의 한 가닥이었느니라. 가련은 권별리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멀리서 권별리도 말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운노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로이 살아가거라. 운명의 실타래는 모두 풀렸고 새로운 길이 펼쳐졌느니라. 움막을 나선 칠수와 가련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나리. 가련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가련.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노비에서 양인이 되고 양인에서 양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칠수는 가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당신은 내 아내요. 그것이면 충분하오. 가련은 칠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모든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함께 살아갈 미래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청월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련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장터에 나가 바느질 솜씨를 펼쳤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과 천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습니다. 한양의 양반 부인들은 물론 멀리 평양과 개성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청월골 가련의 솜씨라면 천하제일이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가련의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가련은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녀자들도 함께 일합시다. 가련은 청월골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들도 가련의 지도 아래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바느질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칠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골 백성들을 모아 협력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나무꾼들은 좋은 목재를 공급했고 농부들은 삼배와 무명을 길러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며 청월골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청월 장시를 열어야 하오. 칠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작은 산골 장터는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관에서도 인정하는 정식 장시가 되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청월 장시에는 사방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며 청월골은 직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산골은 이제 풍요로운 고장으로 변모했지요. 사람들은 칠수와 가련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외눈 서리꾼이 도망 노비를 구했다더라. 아니야, 그 여인은 노비가 아니었다네. 양반의 후손이었다지. 진짜 기적은 그들의 사랑이었어.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켰다잖아.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청월골을 찾는 이들은 반드시 칠수와 가련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집 앞에 함께 섰습니다. 칠수는 가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소. 가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함께 이룬 것이요. 형식적으로 시작된 혼인서약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된 부부의 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청월골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고
그 질서는 사랑과 협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칠수의 남은 한쪽 눈이 반짝였고 가련은 그 눈빛 속에서 무한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봄이 찾아왔습니다. 청월골 언덕에는 매화나무가 만발했고 그 아래 칠수와 가련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고 매화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려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칠수는 남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흐릿하고 어두웠던 그 눈이 이제는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가련. 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가련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내 하나 남은 눈이 그대의 앞날을 비추리이다. 칠수의 말에 가련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나리의 눈은 하나이나 두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셨지요. 진실을,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월골 장터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련이 가르친 아녀자들이 아름다운 천을 팔고 있었고 칠수가 이끄는 나무꾼들이 목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쓸쓸했던 산골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한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칠수와 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더군요. 가련이 말했습니다. 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말이요. 매화 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렸습니다. 칠수는 가련을 끌어안았고 가련은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훗날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인 한 명의 노비 문서로 시작되었으나 온 고을을 살린 기적 같은 장사 이야기. 외눈 칠수와 가련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전해진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청월골을 찾는 이들은 지금도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쪽 눈으로도 진실을 보았고 신분의 굴레를 넘어 사랑을 이루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칠수와 가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진실과 사랑이 승리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으로도 세상을 환히 볼 수 있고 작은 바늘 한 땀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